부산의 모든 이슈를 다루어 봅니다. 부산연구소 소장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2년의 빅 이벤트 두 번의 선거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자, 우리 두 분 연구위원들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근데 저는 기쁜 반 슬픈 반이 조금 있는 게, 제 제자가 각각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또 국민의힘 쪽에 시의원으로 다 출마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 그 제자는 또 됐고, 네. 그 민주당 제자는 또 안 돼가지고 한쪽으로 기쁘면서도 한쪽으로 슬픈, 약간 우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쁨 반, 슬픈, 슬픈 반. 그래서 우픈이죠, 우픈. 예, 프라이드 반, 양념. 자, 우리 조경근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예, 뭐 열심히 달려왔고 우리 모두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대략은 짐작은 했지만은 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 저녁부터는 연신 피로회복제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새로운 또 출발을 해야죠. 사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피로감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합니다. 지켜보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피로회복제를 먹고 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바둑에도 그렇지만 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토파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VCR로 함께 보시죠. 네, 지역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이번 선거만큼은 유독 중앙의 이슈에 매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전체적인 말씀 한번 남겨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은 그 민주당의 참패, 그리고 국민의힘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승리라고 말하는 것과 완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어감에 좀 차이가 있다고. 완승은 아니다. 저는 완승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 경기도지사 선거를 갖고 왔더라면 완승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마지막에 내줬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한테 최소한 민주당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교두보를 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완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결국은 저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그는 기대감, 이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반대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심판 선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부적인 혁신, 이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아마 다음 선거가 기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건 그건 그 까치밥이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허물지는 않고 하나는 남겨놨다. 오히려 그 까치밥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정리될 수 있는 계파 간의 어떤 싸움들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명확한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면 정리가 깔끔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 책임도 묻기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조성되면 골치 아픈 거죠. 서로 많이 싸우게 되는. 저는 아마 그런 까치밥의 역할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민주당의 내분이 아마 장난 아니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영악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좀 일단은 싸움을 좀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라서 민심의 선택에 대해서 잘하셨다 못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건방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민심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도 우리 차 교수께 동의하는 거는 차라리 폭망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러면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애매하게 자본금이 좀 남아 놓으니까 이거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이건 옛날에 내가 벌은 거니,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빨리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섹션 같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파란색으로 됐다가 몽땅 빨간색으로 됐다가 이게 그라운드에서 쳐다보면은 이게 7대3 내지는 6대4 정도로, 그죠? 아니면 5.5대 4.5 정도로 색깔들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는 이런 카드 섹션의 결과가 저는 조 교수님이 진짜 중요한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내셨다고 봅니다. 이거 원래 없던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를 대부분 70년의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하면 소용돌이 정치 이걸로 대부분 표현해 왔는데 이제 카드 섹션 정치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그 인용을 좀 제가 열심히 하고 옆에다가 인용 조경근 교수님 이렇게 달겠습니다. 조경근 교수님 오늘 한 건 했죠. 방송 집에 가야 됩니까? 방송 분량 다 채우셨어요. 집에 가야 돼. 부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총평도 한번 해봤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입니다. 이게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았던 선거가 지금 우리가 50.9%인데 그것보다 더 낮았던 선거는 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회 선거인지 3회 선거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50% 이하로 됐던 적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 때 48몇 %, 그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됐는데 이번에 내려갔다. 근데 저는 내려가더라도 한 3~4%포인트 정도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가고 10% 이상 내려갔어요. 그냥 그렇게 내려가 버렸죠. 근데 중요한 건 사전투표가 20.62%로 살짝 높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완전 달라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빨리 해놓고 놀자. 좋고 즐거워서 한 게 아니고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에서 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저놈은 싫고 이놈은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사전투표는 더 이상 어떤 진영의 결집의 수단으로 된 시기는 이미 지났다. 사전투표는 굉장히 제도화된 하나의 그렇죠. 투표의 패턴으로 굳어졌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다 이런 분들은 사전투표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는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어느 당이 유리하다? 그런 건 아니죠.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야, 근데 보니까 영호남 투표율을 봤을 때 지금 가장 좀 치명적인 게 광주의 투표율입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30%대. 대구 경북도 낮았고 특히 광주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유는 다르죠. 그죠? 이유는 다르죠. 저쪽은 이제 한쪽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밀어주는 그런 쪽이었고 이쪽은 사실은 그전 같으면은 당연히 민주당 쪽을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 실망한 부분에 유권자분들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지 않음으로써 큰 회초리를 때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대구의 투표율도 사실 한 20%로 낮았었고 그다음에 광주는 그것보다 더 낮았는데 저는 양쪽 다 회초리는 쳤다. 그렇지만 그 회초리의 강도는 호남이 엄청 심했고 그 호남에 때린 회초리는 정말 명백한 경고성이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 정말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이라도 가져가는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목불인견의 사태가 나을 거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저는 다음 총선에서 적어도 2~3개 이상의 의석이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호남에서 말이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정당이 한석 차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의원이라고. 이정현 의원. 차지했던 적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몽둥이 회초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광주는 굳이 비교한다면 태형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벌을 준 거죠. 혼을 낸 게 아니라 벌을 준 거죠. 저는 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말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DJ 계통의 마지막 정치인들이 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합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이제 그런 정서가 희석이 굉장히 많이 된 데다가 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광주에 내려가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과 광주 시민들 그다음에 호남 주민들 간에 있었던 앙금이 상당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당이 여기가 완전히 우리 텃밭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 사실은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 민주당 사람들도
진출을 충분히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조금 그런 조짐이 이번에 형성됐다. 양쪽 다. 대구 쪽에도 여성 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경북도지사가 꽤 22%. 많이 잡았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한 25%를 넘었었으면 아마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보는데 22%에서 네. 스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네, 많이 네. 나온 부분이어서 저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 영호남의 투표율이 낮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 세력에 던지는 메시지는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이제 더 당연한 이상 이런 메시지. 정치 재미없다. 이런 당연한 저는 메시지. 메시지라고 봐야 네. 되겠죠. 이야, 근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 권력은 교체가 됐습니다. 네. 원래 그 앞에는 14대 2대 1 무소속이 하나 있었으니까 2018년 때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대 5. 아까 카드 섹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허니문 효과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패착 때문에? 저는 두 개 겹쳐서 나오죠. 허니문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민주당의 패착,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자기 반성이 없고 계속 자기 성찰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요소들이 저는 복합해서 나타난 결과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들이 겹친 데 비해서는 저는 5스크린 잘한 거다 그런 생각이. 제가 같은 얘기는 만약에 굳이 그걸 수치로 말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패착 쪽이 조금 높다. 그렇죠. 네, 안정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정부에서 계속되는 그런 좀 피로감이 쌓여 왔는데 선거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안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패착을 저는 한 가져왔다. 세네 가지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검수완박 왜 지금 시점에 그걸 하냐. 해필. 뭐 이 부분 하고 그다음에 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그 마지막 갈등. 부분하고 그다음에 왜 이재명 후보가 나오더라도 왜 저기야? 라고 하는. 그렇지.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는 그 분당갑에 나와서 안철수 후보하고 정말 맞짱 뜨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실망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좀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봐요. 선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당에서 안철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붙으면 재밌겠다. 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봤죠. 왜냐하면은 개항을에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이벤트 효과는 더 컸을 거다 이렇게. 정치적인 명분이 더 있다. 명분이 훨씬 그러니까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의미가 나중에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건가를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너무 눈앞에 있는 그냥 과일 하나를 꽃감 하나를 그냥 낼름 집어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낼름 집어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경쟁이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는. 그죠? 덜 말랐어요, 네, 꽃감이. 네, 덜 말른 꽃감도 맛있습니다. 아, 맛있습니까? 텁텁하면서도.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이 그 선거 와중에 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조금 재미없는 그 김 빠진 선거였는데 유독 경기지사 선거는 박진감이 넘쳤어요. 박진감이 저는 완전히 저는 사실 잠들기 전에 졌다 이 김동연 후보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새벽 5시 5시 반 정도에. 32분. 예. 네. 정확하게 누가 기록을 네,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야 요거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경기지사로서는 아까 말씀 우리가 처음 드렸을 때는 까치밥이다. 남겨놓은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첫 출발을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김동연 후보가 비교할 때 이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중량감이 있고 대단한 그런 분이 아니었죠. 아, 김은혜 후보가요? 예, 김은혜 후보가. 아, 그래도 윤석열 그거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복심이라고 하는 거는 김은혜 후보에게만 간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 있었으니 그래서 오히려 그 김동연 후보도 잘 알겠지만은 더 낮은 자세로 이제 해 나가야 되고 더구나 이제 경기도의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전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난 승리다라고 아니라 뭐 사실은 그리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쪽에 도전이 굉장했던 거죠.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정치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의미가 두 있다. 가지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정말 다해서 찍은 사람이 김은혜 후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행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바쳐줬죠.
그리고 유승민 그 후보와의 어떤 대립각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요걸 들어가면서 그렇게 받쳐줬는데 그걸 못 해낸 부분, 그걸 뚫고 나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김동연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 정치적 중량감이 딱 높아지는 순간 이재명 의원하고 앞으로 대립각이 딱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당 내에 개파에서 김동연 저는 지사를 픽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저는 친문 이제 주자가 없는 친문에서 아마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고 아마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면 벌써 이제 정치적 중량감은 지사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량감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패인을 분석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승인을 분석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승인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민주당이 못해서 이겼을까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못해서 이겼다에 한 표 던집니다. 아, 거깁니까? 지금 계속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은 내가 잘했다기보다 또 남이 못한 그렇죠. 반사에 이걸 계속 누려나가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경우다.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정말 정신 차리고 정치개혁 아젠다들도 끌어내고 그다음에 586 용태를 릴레이로 이어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정말 보이고 했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선택은 조금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는 완전히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쟤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느끼게 만든 부분, 그게 반사이익이 그대로 돌아왔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이러면서부터 생기는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과정을 잘 꾸려온 부분들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의 잘못 때문에 얻은 반사이익이 훨씬 더 크다. 컸다. 훨씬 3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우리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뭘 잘했길래 이번 선거에 그래도 이겼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네. 뭘 잘했어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말씀해 하나 주세요. 얘기해 주셔야 기억이 안 됩니다. 나. 지금 기억력이 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거의 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겹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칠 때 개인적인 차원이든 당 차원이든 실수하면 끄트머리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좀 뭐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도 있었을 거지만은 또 기대감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 저쪽에 해당하는 그런 시도지사를 뽑고 아니면은 누구를 뽑으면은 그래도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건 있죠. 그게 뭐 장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네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들어쓰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저분이 분명히 한 2주 안에 대응사고 터뜨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응사고가 안 났죠. 그렇죠. 그런 관리를 잘한 부분은 저는 또 윤석열 정부에 약간은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패배를 하고 특히나 광주에서 심판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송영길 쪽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좀 밀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심하게 보면은 당 분열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재기의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친문의 그 어떤 그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벌써 비난을 아니면 뭐 이렇게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했습니다. 네, 했는데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뭐 의원총회를 열든지 그 안에서 의원총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 우리가 180명 가까운 숫자가 앉아서 이 논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각계 대표라든지 이 얘기를 수습할 만한 그런 대표들끼리 해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라.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호텔방에 갇혀서라도 해라. 하고 나서 뭔가 통합된 안을 갖고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재기하고 새로 출발하는 모습을 희망차게 국민에게 유권자분들이 보여주자. 이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제 좀 싸움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정치 세력 간의 그냥 책임 논쟁, 그걸 통해서 정리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죠.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당 노선에 대한 투쟁,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저는 정치 세력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정당의 노선이 우리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진보 성향을 여전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 즉 좌클릭 갈 거냐 우클릭 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노선 투쟁들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저는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과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그렇다. 저는 그래서 뭐 8월 전당대회 때까지는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좀 심각한 논쟁 속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그걸 그렇게 슬기롭게 진행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대단히 심각한 분열, 이게 아마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까. 저는 민주당을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좀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질책과 비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상태. 그래서 대단히 우려된다. 그렇게 일단은 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니까 민주당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에서 진보당이 구청장을 배출했습니다. 그렇죠. 정의당 어디 갔습니까? 박수 쳐야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충격적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의당이 갈 때까지 간 그런 선거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말 이번 선거에 대한 정말 심각한 어떤 복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의 정체성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보여준 거는 처음에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단일화를 통한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들을 한다고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딱 갔더니만은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 힘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의용정당 소리를 또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이 정당은 무한 정당이야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노회찬과 심상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 태도들이 사실 그 정당을 거의 이끌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라지고 난 빈 공간에 적어도 정의당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대중정치인을 만들어내질 못한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정의당의 약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의당 내부에도 개혁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개혁의 목소리를 지방에서부터 내면 그게 중앙당에서 다 끊깁니다. 그만큼 정의당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관료주의, 노동운동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단히 관료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수직 계열화돼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지방선거 전국 구도를 한번 자세히 돌아봤고요. 이제는